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우선 최근이 아니죠. 3월 내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힘든 장을 보내시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손실폭도 상당하실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거의 초토화가 됐다라고 해야죠. 거의 초토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암학회를 앞두고 이러한 기대감이 그리고 참생법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전혀 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실망 매물도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보면서 버텼던 기간들이 있는데 시간이 가까워짐에도 이게 반응을 안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우선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장이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뭐 이번 주는 거의 시장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오늘 아예 매매를 일절 안 했습니다. 일절 매매를 안 하고 시장 일요일 날 영상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장 후반 들어가면서 이제 시장의 하락을 멈추는 모습이 보일 거라고 라이브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이따가 코스닥 지수 차트로 볼 테지만 이 하락의 각도가 깊어지면 마지막에 투매가 나와요. 투매. 이 투매 자리에서는 뭐 주식을 들고 있으면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아픕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손실이 이 투매 자리에선 커지니까. 근데 이 투매를 기다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이 투매가 나와서 이러한 투매를 잡아먹는 즉 이 하락폭의 50%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매수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트레이딩을 하면 안 돼요. 즉 이러한 구간에서는 최대한 짧게 봐야 되고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서 조금 특징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뭐냐? 개별주들, 테마주들이 흔들렸어요. 시장에서 흔들렸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하락 구간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통 주식의 하락은 그 하락 종목수로 많이 따지기도 합니다. 하락 종목수로 많이 따지기도 하는데 1000개씩 하락을 하고 뭐 지금 날마다 코스닥에 800개 이상 하락 종목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런 장세가 며칠 지속이 되면 이제 바닥에 가까워 왔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마 투매가 일정 부분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매도보다는 이제껏 아꼈던 가지고 있던 현금을 그때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섹터겠죠. 이 하락을 했을 때 들어가야 될 섹터 구간에 대해서 좀 뭐 시장을 보면서 해야 되겠죠. 시장을 보면서 어느 쪽이 움직일 건지. 그거는 그때 그 투매가 나온 날 보시면 이런 업종별 매매 동향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뭐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올 거예요. 뭐 제약이면 제약으로 들어온다든지 IT면 IT 쪽으로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 아마 섹터가 정해지는 날이 될 겁니다. 그때 맞춰서 그쪽으로 편입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한다면 어, 투매 때 오히려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오늘 뭐 매매 동향을 좀 보면 오늘도 외인하고 기관이 양매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는 지금 여기 코스닥 보면 지금 플러스로 보이잖아요. 장 중에는 매도였습니다. 지금 장 끝나고 장 마감 후에 그 동시 호가 아니죠. 여기로 봐야 되겠구나. 지금 장 마감 후에 동시 호가 때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살짝. 즉, 한 70억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였었는데, 즉 매도에서 종가 때 겨우 플러스 30억으로 일단은 네, 모양새만 갖춘 모습이고, 생각보다 오늘 매도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간 매도량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없고 거의 투매식으로 종목을, 즉 아래에 던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투매식으로 물량이 나왔다라고 봐요. 던졌다 아래로. 근데 누군가는 사줘야 되잖아요. 개인도 받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공격적으로. 개인도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시장이 이렇게 밀렸다. 거의 1% 가까이, 1% 이상 지금 코스닥이 빠졌는데, 지금 거래량 없이 이번에는 투매가 나왔어요. 거래량 없이 투매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바닥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이 시가, 고가, 종가, 저가가 거의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날에는, 이렇게 지수가 밀릴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중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예, 이때 그래야 지수의 변동성이 없어요. 원웨이로 가더라도 1시간뿐이 없기 때문에 이 하락폭도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장중에 하게 된다면 하락폭이 너무 크잖아요. 전형적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이에요. 하락장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 시가 고가 눌렸다가 올라가서 11시부터 뭐 12시.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했을 때,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꼭 알아야 되는데, 이 10시부터 11시에 뭐 각각 고가를 찍으면 네, 조심해야죠. 이렇게 밀리면. 즉 시가가 깨지면 네, 밀린다.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특히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꼭 종가 부근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네,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일 뉴욕 증시도 약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금 3년물이 또 역전을 했어요. 또 커졌죠. 10년물보다.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3년물은 사실 그대로예요. 근데 10년물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서 지금 역전이 돼버렸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사람들한테 공포 심리로 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추가 조정이 나왔고요.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안 가고 또 환율적인 부분도 그렇게 지금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불안불안한 과정 속에서 있는데 다행히 시장이 빠지지만 큰 폭으로 환율이 오르지 않아서 네, 아직까지는 괜찮죠. 근데 이게 1140원을 넘어가면 외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게 높아지니까 또 주의를 해야 될 때다 말씀드리고, 오늘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거의 모든 섹터가 하락 마감을 했어요. 거의 모든 섹터가 하락 마감을 했고 지금 얼마 전에 1000개인데 오늘도 거의 900개 가까운 하락 종목 수가 나왔으니까 종목 수로 보면 바닥에 가까워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섹터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거의 투매에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강했던 미세먼지 관련주들, 즉 어제까지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보아오 포럼이라든지 등등 있고, 지금 그래서 웬만한 거는 좀 조심을 하되 그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제가 위닉스를 처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때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판매가 1100%가 됐다. 1월 한 달에만. 이게 핵심이죠. 그럼 1분기 실적이 높을 거다. 그렇게 되면 위닉스 주가가 바로는 안 죽을 거예요. 뭐 얘가 뭐 여기서 폭등을 하지는 않을 건데 시장 대비는 네, 버텨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려면 오히려 이런 쪽이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시장 대비해서. 왜냐면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기업들 보시면 되고, 전일 이제 언급드렸던 뭐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소 섹터, 수소차 섹터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종목별로 강세 종목이 있었고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이 있었고 반대로 좀 떨어지는 네, 종목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아직 뭐 하나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네,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추가 상승을 해줄지는 사실 시장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지금 국내 이슈보다는 중국의 추가 이슈가 좀 더 강하게 나와준다면 강하게죠. 핵심은 즉 중국이 뭐 1000대 가스 충전소를 1000대가 아니라 안 되겠다 우리 만대로 하자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보조금을 책정했다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수소 연료 탱크 부분이죠. 탱크 부분에 대한 한중 뭐 스펙에 대한 뭐 일치하게 어떻게 가자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오히려 수소차 한 번 더 강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정부의 이런 법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정부에 대한 법들이 있어요. 법들 이런 부분이 나오면 네 시장이 환호를 합니다. 지금 시장 환호를 해요. 환호. 예. 이거를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면 네 뭐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는 데는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흐름 지켜봐도 무방하겠다. 자율주행 섹터 이거는 종목 보면서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보고요. 어제 내려왔죠. 지금 IT 쪽 그렇게 좋지 못해요. IT 쪽이 좋지 못하고 그래서 나스닥은 뭐 그랬는데 아래 꼬리는 잡아줬는데 지금 이게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평의 저항을 맞으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돌려주기를 바라는데 미중 무역 협상 자체도 28일 오늘 밤부터 중국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협상 타결을 예전에 뭐 3월을 목표로 했다, 4월을 목표로 했다는데 지금은 6월이란 말이 나와요. 시장의 부담인 거죠. 불확실성 확대로 해석이 되니까 좀 계속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패턴 자체도 썩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모이다가 이게 위로 가면 좋은데 아래로 가면 쭉 밀려요 쭉. 그러니까 뭐 패턴 자체는 좋지 않으니까 현금 계속 보유하시고 있고 일정 비율의 현금 유지가 네 필요합니다. 시간 후에 단일가 보면 매매가 종료되었습니다. 국채를 오늘은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10년물이 보면 수익률이 2.375죠. 2.375 그때보다 지금 더 떨어졌어요. 장기채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부분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데 지금 역전됐다라고 하는 부분 보면 3월물이죠. 3월물이 이제 뭐 얘가 뭐 오른 게 아니라 얘는 그 상태인데 이제 장기물이 떨어져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장기물이 회복을 해주면 다시 상승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좀 지지부진하니까 그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0년물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즉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될 거는 너무 많아요. 환율도 봐야지. 되도 않는 지금 채권을 또 보고 있고요. 금 봐야죠. 그리고 실물경제 유가 봐야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나스닥 이 선물 보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증시까지 봐야 되니까 볼 게 지금 너무 많네요. 시장이 그만큼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시장이 어렵다 녹록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 이 부분 10년물 금리 장기채 금리의 상승 여력을 보면서 얘가 추가 하락이 없는지를 체크해서 네, 시장 관망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목 보고 가죠. 지저분하다. 먼저 삼성전기 먼저 보고, 네, 하나하나씩 보고 갈게요. 일단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전 한쪽 종목으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지금 이 유의미한 수급의 변화,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유의미한 수급의 지금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아마 카메라 때문에 또 움직이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카메라, LG 인노텍이라든지 이제 모듈 쪽으로 해서 뭐 이 정도 한번 받아봐도 되죠. 1, 2.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이음봉, 원래는 이음봉 매매를 했던 거를 이음봉까지, 이음봉에서도 좀 불안하니까 삼음봉까지 보고, 네, 그렇게 매매를 해서 최대한 저가권에서 잡아야 되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뭐 대충 매수 예상가가 뭐 10만 2천 원인데, 10만 원 2천 원인데 시장이 투매가 나오면 깨져요, 이게. 이런 데서 그러면 10만 원 아래에서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되고, 뭐 수급,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수급이 들어오는 쪽 위주로 종목을 해야 개인들의 투매를 막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수급이 없으면 투매를 못 막으니까. 그리고 로봇 관련주 삼익, 네, 양호합니다. 네, 양호해요. 이렇게 전략상 누릴 수 있다. 툼에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아래에서 받아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1, 2음봉 매매면 여기서 들어갔다면 오늘 파는 게 정상이에요. 보수적으로 4% 정도 먹었으니까 파는 게 정상이고, 아니면 또 항상 최대한 낮게. 로보티즈 얘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장중에 이제 뭐 종가에 마이너스 3% 들어갔다면 오늘 5%까지 수익이 났었어요. 그럼 또 팔았어야죠. 이런 데서는. 왜냐면 종가에서도 충분히 4% 이상의 수익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챙기면서 가야 되고, 일단은 예, 매수 바운드에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온 거예요. 종가상 로보티즈는 뭐 최대한 이런 부분 안 깨주는 게 좋아요. 안 깨주는 게 좋고, 여기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었고 하니까 여기 깨지면 안 돼요. 8만 18,000 한 300원 라인 여기 깨지면 예, 흘러내리니까 여기를 줘야 예, 된다. 즉 이런 자리가 손절 라인이겠죠. 18,500원이라든지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런 자리. 근데 이런 자리가 여기서 밀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그럴 가능성도 항상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로봇주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RS 오토메이션 이것도 이음봉 1, 2음봉, 즉 어제죠. 어제 자리가 이음봉 라인이었죠. 여기서 1, 2음봉 이 자리 하면 종가였으면 오늘 4%짜리였으니까 얘 또 눌리는 거 봐봐요. 눌리는 거. 얘는 21선, 항상 21선 아래서 사는 게 더 나아 보이네. 그렇죠? 그리고 방탄은 계속 보세요. 방탄이 시장을 방어해 줄 겁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한참 됐어요. 키스트 DPC 말씀드린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시장 대비 지금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게 하나니까, 포트 쪽에 뭐 제약 바이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방탄도, 그다음에 5G도, 그리고 뭐 수소차 쪽도 트레이딩, 뭐 최근에 미세먼지가 강했으니까 당연히 미세먼지가 있었어야 됐고, 그런 부분이죠. 방탄은 네, 아직 또 말씀드리지만 4월 12일이니까 네, 그 안에 12일이니까 그 안에 얘가 뭐 흘러내렸다든지 하면 한 번씩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부분 안 깨고 여기서 툭 밀렸다가, 즉 시장이 tum에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쪽이니까요.
키스트 좋네요. 시간에 좀 올랐으니까 내일 또 여기 돌파 강하게 하면 좋은데 강하게 하다가 밀리면 추격하지 마세요. 추격은 재앙입니다, 이거. 네, 좋네. 이거 돌파 나올 수도 있겠네, 내일. 내일 키스트 잘 봐보죠. 키스트 돌파 매매를 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런 부분에 매물이 많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뛰어넘는지 잘 봐야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봐야 돼요. 방탄은 아무래도 1등인데 남아있고, 그리고 5G 관련주 얘도 4월 5일 정식 개통이죠. 최근 이제 KMW는 언급을 드린 게 시장이 약한데 그나마 수급적으로 강하게 버텨주는 종목들이에요. 수급적으로 강하게 지금 백업이 돼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언급을 했고, 지금 이 구간에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줍니다. 그리고 패턴은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요. 뭐 그러니까 뭐 이제 계속 지켜봐야죠. 지켜보면서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고가권이라 네, 조심해서는 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강한 종목이 살아남습니다. 강한 종목이 약하면 더 약하니까요. 뭐 머큐리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잘 가다가 아래 꼬리도 잘 잡아주고 다 했는데 이 창 막판에 나온 이 매물 프로그램 쪽에서 나온 매물이 좀 아쉽네요. 장 막판에 이게 장 중에 했다가 쭉 빼버리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일단은 뭐 좀 네, 주의가 필요하네요. 지금은 반등하면 최대한 짧게 짧게 보고, 일단은 21선에서 지지를 해줄 거로는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지지가 안 된다면 이런 애도 한 11,500원 이 정도 라인은 손절선 잡고 대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얘가 이제 호가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조금만 올려도 수익률이 높고 조금만 내려도 손실률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미코 오늘 조금 제 대응이 잘못돼서 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제 스스로 제 매매 자체에 오늘은 좀 마음에 안 들고,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오전에 받았어야 돼요. 공격적으로 사서 올라왔을 때, 즉 그렇게 하면은 비중 조절이 된 거란 말이에요. 50%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50%를 채웠기만 하더라도, 여기서 받았으면 여기는 플러스죠. 무조건 플러스 한 2% 정도 해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똑같은 전략으로 종가에 들어온다라는 전략이었다면 했는데, 오전에 무대응 해버렸네요. 대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손실로 끌고 가야 되는데, 어, 원래대로라면 이런 종목은 이렇게 상승 파동을 그리고 나서 이런 61선 근처에서 이 근처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밀어버렸네요. 여기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이 있다면 밀어버린 것 같아요. 세력이. 그래서 이 갭을 다 메꾸고 이 언저리까지도 빠질 수 있죠. 그 계산을 하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얘는 따라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따라하시면 안 되는 거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뭐 2단 하락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봐버리니까 저는 여기서 비중 실어서 뭐 비중을 실은다라는 것보다도 일정 부분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면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저는 한번 봐보려고 하고요. 좀 미코는 안타깝네요. 수급이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유니크 오늘 흐름 좋았죠. 유니크가 오히려 이런 기준봉 이때부터 하나의 봉을 만들어주고 이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지켜준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의미가 있고, 이날 강한 상승
하고 거래량 죽고 반등. 얘가 내일 21선 위로 강하게 올라서 61선까지 회복을 한다면 즉 지금의 미코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고 이게 이렇게 해서 돌린다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시장을 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 미코가 이제 21선, 61선 깬 자리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 한번 오겠죠. 한 7천 본전 위에서 이렇게 매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MB 코리아 수급 괜찮아서 지금 오늘 본 거고요. 최근 하락대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외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온 종목입니다. 일단은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바닥 구간이라 여기서 어떻게 돌릴지에 대한 부분, 뭐 쌍바닥을 주고 갈 수도 있고요. 시장이 안 좋다면 이런 거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으로 한번 봐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가 너무 힘들었어요. 시장에서 셀트리온 상당히 처참하죠. 지금 바이오시밀러는 아예 안 봐야 되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이 추세 하락할 때 셀트리온 같은 거는 이 지지와 저항이 깨져버린 이 자리가 돌파를 못 해버렸네요. 이 자리 돌파 못하고 여기가 이제 저항이 바뀌었고, 지금 이 지지 구간인데 여기 안 깨져야 되는데 깨져서 너무 오래 가면 또 이 아래 라인까지 오죠. 16만원 라인까지 와요. 얘가. 근데 셀트리온은 모멘텀이 예전처럼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신라젠, 이 무용성 평가 관련해서 그게 영장이 좀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에서 더 몸매를 맞는 것 같아요. 몸매를 맞는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단기 투자자는 이제 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자리. 왜냐면 혹시나 몰라요. 이런 자리 강하게 이탈하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죠. 그러면 한 10%, 12, 3% 마이너스가 돼버리는데 비중을 줄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중장기는 그런 거 다 잊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식을 안 봐야죠. 중장기는 이럴 때는 주식을 안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마음고생이 심하니까요. 메디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을 오늘 했나? 권리락 발생했네요. 기준으로 내일 권리락 일이니까 내일까지 들고 있어야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아마 그럼 이 종목의 가격은 반토막이 나서 보이겠죠. 주식수는 2배고, 뭐 기간 지나서 보는데 얘는 이제 장기 하락을 해서 얘 바닥 추세라고 저는 봐서 본 거고, 뭐 밀리면 이런 자리까지도 한번 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가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가겠냐? 거의 투매식으로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안 가야죠. 안 가고 여기서 돌려야죠. 삼진제약, 얘도 지금 29일 날부터 하는 암학회에 발표가 있는데 이 정도로 밀어버리는 거는 너무 심하네요. 너무 심해. 그래서 반등을 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캔들을 나와주는 모습을 봐야 뭐 추가 매수라든지 대응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수급이 지속적으로 안 좋으니까 일단은 무대응으로 보고만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지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뭐 이제 급락하는 제약바이오들이 상당히 많았죠. 코미팜, 뭐 얘도 시총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좀 무섭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로 지금 빠지니까 제약바이오에 한해서 절대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안 해야 돼요.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최대한 관망으로 보고 있어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시장 보수적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 지금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최대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써야 된다라고 하고,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이 선을 지켜주는 듯 하면서 이탈을 한 거죠. 이탈을 하면 뭐 기본적으로 여기 온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 올 수 있다. 근데 여기 와서 투심 흔들리면 툭 빠질 수도 있어요. 툭 빠질 수도 있고, 뭐 설마 2천까지는 가겠습니까? 근데 이 중간 라인까지 투심이 약화되면 이런 라인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죠. 코스닥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 못 올라가면 이 추가 하락이 돼요. 지금 오늘도 종가 베팅을 안 하고 무포로 가는 이유가, 지금 여기 보시면 60일선입니다. 코스닥이 60일선이죠. 보통 이게 상승 추세, 즉 대세 상승장에서는 눌릴 때 이러한 구간에서 딱 맞으면 바로 튕겨 올라요.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들고 있으면 무조건 돈을 버는 장세인데, 지금은 아니죠. 이 예상한 지지 라인을 누구 하나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줄까? 라는, 누구 하나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도 틀릴 수가 있고, 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뭐 대다수가 이제 생각이 이제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서는 대응입니다. 대응. 이 바닥도 제가 지금 뭐 정해놓은 구간이 712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구간도 단순하게 보면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대한 돌파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역으로 말하면 이 구간이 강하게 밀리면 이러한 툼에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왜냐? 그만큼 이 자리에 대한 공포심이 크다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 구간이 이탈이 되면 상당 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뭐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기사가 나올 거예요. 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진짜 무서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정말로 무서운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눈물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기 싫어서 보는 구간이에요. 그 힘들었던 거를 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간이 확실히 지켜주고 돌아가는 모습을 봐야 추가 매수를 하고 뭐 시장에서 비중을 늘릴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리고 현금 가진 거 절대 물 타면 망합니다. 이번에 물 타면 절대 안 됩니다. 물은 이 추가 매수를 이제 제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게 벌써 2주째입니다. 딱 2주째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네, 제가 메일을 받고 뭐 쪽지도 받고 그러면서 지금 다 힘든 게 추가 매수예요. 지금 추가 매수 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 정확히 보고 이걸 돌리는 구간까지 확인을 해서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뭐 매수를 하더라도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닥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어, 오늘도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힘든 장,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사실 힘듭니다. 누가 하나 지금 뭐 시장이 뭐 녹록하다, 그리고 수익이 잘 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서로 힘이 돼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장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